소소한 이야기와 정보,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소공방입니다. 경제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소소경제, 오늘도 돈비 매니저님 나오셨습니다. 돈워리 BFP 반갑습니다. 돈비 매니저 임성규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심장혈관, 뇌혈관, 건강에 관련된 보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네네네. 많은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네네. 아직도 보험 공부할 게 남았습니까? 그럼요. 이게 보험 우리가 기초부터 심화까지 공부할 게 정말 많지만 네. 오늘은 내보험 점검 마지막 시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소소하게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보험이 어떤 보험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라디오를 키우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소소한 일상, 소소한 행복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소공방지기 DJ 윤희입니다. 발전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라디오 소소공방 왕애청자님이시죠? 너무 잘하시는데요. 아이디 돈비 매니저 사랑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직장인인데요. 얼마 전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정말이지 난리 세상에 그런 난리가 없었습니다. 베란다 배관이 터져서 물이 샜는데 아랫집 베란다와 방 천장까지 누수가 저런 경우 됐더라고요. 있어요. 겨우 해결하고 보니 수리비 견적이 무려 200만 원. 와우, 200만 원. 생각지도 못한 지출 때문에 너무 속상하네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제 음악 선물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돈비 매니저 사랑님께 띄워드립니다. 이남희의 울고 싶어요. 와, 너무 잘하는데요. 너무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DJ 같습니다. 네, 진짜 저러면 수리비. 맞아요, 정말. 네, 속상한 사연입니다. 이게 맞습니다. 물도 새고 더군다나 세면은 다 고쳐야 돼요. 내 집도 막 그렇고 위에 가서 또 봐줘야 되고. 네네네. 200만 원이 나왔는데 네네. 이게 보험으로 커버가 되나요? 먼저 우리가 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이고, 그나마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 무조건 보험으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오늘 네. 방송도 끝까지 우리 청취해 주시면 시청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네네네. 예, 먼저 우리가 살다 보면 일상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 사연처럼 뭐 우리 집에서 누수가 일어나서 뭐 밑에 집에 피해를 입혀가지고 우리가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경우. 네. 그다음에 우리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그 외제차 주차해져 있는 이웃집 외제차를 긁어서 또 피해를 볼 수 있는 비싸죠. 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죠.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배상할 수 있는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네, 이 일상 배상 책임 보험은 이게 별도로 있는 보험이 아니고 우리가 종합 건강 보험이나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썼던 운전자 보험 네. 그리고 주택 화재 보험에 이제 특약으로 들어가는 특약. 보험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중에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이나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들을 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보험이 아니라 그냥 내 보험으로 네네네. 일상생활 보상 책임, 그렇죠. 뭐 가족 일상생활 보상 책임 이런 네네네. 걸로 들어놓으면 다 이런 그 수리비나 보상이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이 있다면 우리가 보상이 가능해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자전거를 타다가 외제차를 긁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되면 네. 우리가 수리비가 만만치가 않게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자기 부담을 제외한 나머지를 우리가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그래서 내가 가족 일상 보상 책임에 가입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갖고 있는지 꼭 좀 증권을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이 가족 일상 배상 책임이라든가 일상 배상 책임 등의 경우에는 단돈 1,000원 내외 그래요? 로 1억 원까지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이 있는 분들이나 이런 네네. 사고가 예견이 된다면 네네. 반드시 이게 특약에 가입이 됐는지 한번 네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것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까? 일상 배상 책임 특약의 경우에는 우리가 고의성이 없는 그래서 일상생활 중에서 우연한 우리 사고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신체나 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 보상을 보상해주는 네. 보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수로 우리가 자동차에 대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보상이 되고 사연 주신 분처럼 우리 아랫집 누수가 일어나서 아랫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도 네.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은 우리가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잖아요. 그렇죠, 래서 그렇죠. 우리가 반려견을 만약에 외출해서 산책을 하다가 만약에 반려견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래요, 맞아요. 이랬을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데 네. 이게 고의성이 있으면 당연히 안 되시겠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아들하고 집 앞에서 이제 야구를 네. 주고받 하다가 좋은 아빠십니다. 하다가 야구공이 이제 자동차 이웃집 자동차 본네트에 떨어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쭈그렸어요. 본네트가 깨졌어요. 깨졌더니 그 수리비가 12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럴 때 놀라지 마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래요? 가족일상 배상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 가족일상 배상 책임으로 저는 지금까지 보상을 좀 많이 받았었던. 그래요? 예, 또 사례도 많습니다. 좋네요. 이게 네네네. 자녀가 실수를 했는데도 보험으로 커버가 된다는 얘기인데 네네. 가족 중에 한 사람만 특이하게 가입이 돼 있어도 모두가 다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 있나요? 일상 배상 책임이라는 이 특이하게 앞에 가족이라는 게 가족이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아. 그래서 가족 일상 배상 책임으로 우리가 가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네. 가족 모두가 전체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우리가 가족이라 함은 등본상에 같이 등록이 되어 있고 같이 거주를 하고 있는 배우자, 그다음에 자녀들도 가능해요. 네. 그리고 우리가 그 독립한 자녀 중에서 우리가 미혼인, 소득이 없는 미혼인 경우에도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겠고요. 네. 혹여라도 우리가 자녀들이 뭐 결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다른 곳으로 출가를 해서 등본상에서 만약에 빠지게 되면 보상이 제외가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에 대한 미래를 우리가 대비하고 위험에서 경제적 안정을 우리가 취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 단돈 1,000원 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렇게 하면 내 4인 가족이면 한 4,000원 정도면 돼요. 네, 네. 그래서 저는 가족 모두가 준비를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4인 가족이 모두 가입을 하게 되면 최고 보상 한도가 4억까지 1억 이렇게 해서 네. 4억까지 올라가게 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고 네. 두 번째는 자기 부담이 줄어드는 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가족 모두 준비하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꼭 필요한 특약 같고요. 네네네. 아마 오늘 밤에 그 보험 그 증권 꺼내가지고 혹시 내가 가입돼 있나 이렇게 네네. 체크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네. 어떤 또 다른 그 일상 보험이 뭐가 있을까요? 소방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요, 2021년도 한 해 동안 그 발생한 이 화재 사건이 약 화재가 네네. 36,267건. 3만? 네, 우와. 그렇게 발생이 됐고 그 화재로 인해서 사상자가 무려 2,130명이 네. 발생하게 되었고요. 거기에 또 피해, 그러니까 재산 피해는 약 1조 991억 원이 아유, 그렇군요. 발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화재 사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잠깐의 부주의와 실수로 이게 발생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보험이 바로 화재 보험이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화재 보험 그러면 우리 보통 뭐 불이 자주 나나 네네네. 꼭 있어야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해서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 가정집이나 주택에서도 이 보험이 꼭 필요한가요?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 아, 네, 무조건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네.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 드리고 가급적이면. 싶어요. 네. 아.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 집에 혹시라도 화재가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우리 집에 우연하게 화재가 일어나게 되면 첫 번째 우리 집에서 불이 났기 때문에 우리 집도 문제가 되지만 옆집, 맞아, 옆집이 윗집, 윗집, 아랫집 맞아. 이렇게 되면은 재산 피해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맞아요. 잘못하게 되면 인명 피해도 일어날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은 피해 보상 금액이 어마어마해지거든요. 맞아요. 만약에 이럴 경우 주택 화재 보험이 만약에 준비가 되어 있다라면 이 경제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화재 보험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화재 보험은 우리 집 손해뿐만 아니라 이웃집에 대한 손해, 그다음에 벌금 여기에 이제 특약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누수, 그다음에 폭우, 그다음에 우리 태풍, 뭐 벌금, 뭐 이런 부분들까지 다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빌라 이렇게 거주하거나 아니면 전월세로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주택 화재 보험에 대해서 꼭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명의로 된 집이라면 뭐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이제 내 명의가 아니고 이제 월세나 전세를 하는 사람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아마도 그런 생각들 많이들 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전월세 사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집주인이 당연히 들어놨겠지. 해놨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입자는 그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누구 집이죠? 세입자 거예요. 아 그래요? 그렇죠. 세입자 책임이라는 거죠. 아, 만약에 책임이 그런 있구나. 상황에서 예, 불이 나게 되면 누구 책임일까요? 세입자 책임. 그렇죠. 세입자 책임이죠.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가 큰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또 그렇게 불이 나게 되면 네. 나중에 우리가 이사를 갈 때 원상복구를 또 해줘야 되는 아, 예,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월세 사시는 분들께서도 꼭 주택화재보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네요. 싶습니다. 아, 네. 전월세를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네네네.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네. 이게 좀 꼬박꼬박 낸다는 게 좀 아깝잖아요. 얼마나 내야 되나요? 많은 분들이 요거 그죠? 네. 비용이 좀 이렇게 되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돈 월이하게. 야, 네. 예, 돈월이 비예피로 네. 예,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커피 하루에 한 달 중에 하루에 커피를 몇 잔 정도 드세요, 우리? 뭐 한 잔, 공방지는. 두 잔 정도 먹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뭐 한두 잔 정도는 꼭 우리가 커피를 드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한두 잔 정도의 커피 값으로 우리가 주택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예,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비용은 그리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택 화재뿐만 아니라 누수, 그다음에 우리 태풍, 뭐 폭우, 그다음에 도난, 예, 이런 부분들까지도 다 예, 우리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그랬을 경우에 단돈 보험료는 한 달에 약 10,000원에서 한 15,000원 정도. 아, 그래요? 예, 집의 크기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그 정도 네. 예, 범위면은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꼭 좀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커피값으로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네요. 네네. 근데 이걸 들었을 때 누수나 자연재해, 뭐 가전제품에 대한 수리 비용까지도 다 보상이 됩니까? 일단은 6대, 12대, 18대 가전 제품 자, 회사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 네. 예, 정해진 가전 제품이 만약에 고장이 나서 정식 AS를 우리가 받을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보상을 받을 때는 자기 부담은 사고당 2만 원, 그리고 최대 보상 한도는 100만 원까지 네. 보상이 되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10년 이내, 10년 이내 10년 이내 가전제품이어야 된다. 신제품. 네, 말씀드리고 아, 싶고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가전제품에는 뭐 에어컨이라든가 튀비라든가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등 네, 이 보상 대상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월 보험료는 이렇게 요 특약들만 넣게 되면 약 2, 3천 원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주택 화재 보험을 준비할 때도 이런 특약들을 좀 준비를 하시고 10년 이내 가전제품이 많다라면 좀 관심 가져보면 좋겠죠. 10년 이내라고 하니까 신혼부부들 그죠? 그러네요. 다 전부가 다 새 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은 또 많은 분들이 가전제품을 고가잖아요. 금방 바꾸고도 고가니까. 고가니까. 맞습니다. 여기 뭐 보니까 도난 손해 보장 이런 것도 네네네. 뭐예요? 도둑 맞았을 때? 그렇죠. 아, 이 도난손해 특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강도나 절도를 통해서 내 제품들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파손됐을 때 또 네. 보상을 해주는 또 특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보통 보상 범위는 우리가 일반 기재와 그다음에 우리가 명기 가재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네. 우리가 그 값비싼 귀금속들, 그다음에 명품 가방, 이런 가방, 이런 제품들은 명기 가재로 보험 증권에 꼭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되지만 그래요? 보험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가 있기 있습니까? 때문에 아, 네. 혹시라도 이런 특약을 넣어놓고도 이런 우리가 기재 등록을 해놓지 않으면 증권에 보상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꼭 좀 체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처음에 보험을 들을 때 그런 보험 증권에 이렇게 서명을 다 하고 기록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이제 말씀이시네요. 등록을 해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놓치셔도 또 그러네요. 준비를 다 해야 보험금을 또 되겠네요. 못 받는 경우가 네. 좀 있습니다. 정말 알짜배기 정보들인데요. 이 보험에 대해서 또 다른 뭐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일상 보험 같은 것이 또 있나요? 혹시 우리 공방지기님 반려견 혹시 키우고 계신가요? 반려묘나? 아직은 없고요. 제가 그냥 집에서 반려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려동물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들을 알아봤더니요. 네. 1,500만 시대라고 합니다. 1,500만 명 시대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반려동물을 좀 키우고 있고요. 네. 요즘 그 국민 4명 중 1명이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와 같이 이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추세가 되다 보니까 일명
그 아, 강아지 보험이라고 강아지 하는 보험, 맹견 보험, 맹견 보험, 예, 맹견 무섭죠, 보험이 무서워요. 예, 좀 있는데요. 이 맹견 보험의 경우에는 의무 가입 보험이에요. 의무로 바뀌었죠. 이게. 의무 가입 보험으로 그 맹견을 키우는 그 견주께서는 2021년도 2월 12일부터는 이 새롭게 시행된 동물보호법 제 13조 2조에 따라서 맹견으로 인한 다른 생명의 뭐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이 보험이 배상 책임 보험이 의무 가입 아, 그렇죠. 뭘 해야 되는데요. 이걸 잘 모르셔가지고 의무 가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의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네. 우리가 벌금으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혹여라도 맹견을 키우시는 분들은 이 맹견 보험, 의무 보험에 대해서도 꼭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뉴스를 보면은 개가 쫓아와가지고 막 넘어졌을 때도 사실은 손해가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근데 내가 키우는 것이 작아도 맹견일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떤 거를 맹견이라고 정의합니까? 네, 우리 공반지기님 맹견은 아니시죠? 자, 우리가 맹견 한자풀이로 해서 사나울맹, 네. 개견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공격성이 있는 그 견주 강아지를 우리 그 맹견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국내 맹견 종류에는 도사견, 그다음에 아메리칸 피플 테리어, 네. 그다음에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그다음에 네. 스테퍼드셔 볼테리어, 그다음에 로트와일러 이렇게 5종류가 맹견으로 지금 등록이 그렇군요.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 반려견을 키운다 그래서 모든 그 강아지가 꼭 의무 배상 책임의 의무 가입은 아니시고 이 네. 5종류 맹견이 의무 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5종류를 키우고 있는 네. 견주라면 꼭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조금만 해도 막 사나우면 다 맹견인 줄 알았더니 5종류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네네. 스테퍼드셔 테리어, 네.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네. 로트와일러. 어렵네요. 이름도 몰라서. 네네. 근데 이게 의무보험일 정도로 개 물림 사고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발생을 합니까? 소방청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건이요 2,000건 네. 가량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책임보험이 의무화된 지가 1년 가까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보험을 준비를 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아예 그냥 신경을 쓰지 그렇군요. 않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래서 아예 가입을 뭐 이렇게 미루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네. 우리 맹견보험이야말로 우리 소중한 우리 반려견을 보호할 수가 있고 또 혹여라도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또 내 주변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또 그 좋은 보험이 될 수도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네, 이 네. 맹견 보험에 대해서도 좀 꼭 좀 체크하셔가지고 네. 우리 반려견을 잘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다 행복한 삶이 되려면 적당한 보험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좀 좋은 말씀 많이 주셨고요. 혹시 더 궁금한 사항 있으면 저희 시청자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열심히 또 답을 드리겠습니다. 돈비 매니저님 오늘 너무 고맙고요. 3주 동안 지금 보험 이야기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문 닫을 시간 돼서요. 내일 또 놀러 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돈월이. BFP 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